해봅시다. 자, 331페이지. 자, 재평가의 의미. 공정가치 재평가가 아니니까 세 번째 줄부터 해보세요, 여러분. 재평가는 보고기간말. 여러분 다시 재평가는 막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야. 언제 하라고? 보고기간말에 자산의 장부금액이 공정가치와 중요하게 차이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수행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소리는 뭐 매년 하는 건 아니라고 그랬죠, 여러분? 중요한 게 공정가치와 장부금액 차이가 많이 나요, 많이 안 나요, 뭐 이런 거야, 여러분. 그지? 이렇게 되는 거고. 자, 그래서 재평가 빈도는 재평가되는 유형자산 공정가치 변동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네, 됐습니다. 그렇게 돼 있고 두 번째 단락 보세요. 자, 두 번째 단락의 특정부터는 빨간색 줄 치세요. 특정 유형자산을 재평가할 때 해당 자산이 포함되는 유형자산의 거기 동그라미 유형 전체를 재평가한다. 유형 전체가 제가 분류별로도 우리 했었잖아요, 여러분. 근데 이제 기준서 용어가 바뀌어갖고 유형 전체라고 그랬고 옛날에 나온 문제들은 분류별 이렇게 썼을 거야. 그러면 같은 소리인지 알아들으십시오, 그냥. 자, 유형자산 유형 전체를 재평가한다는 의미는 특정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유형자산에 포함되는 토지 건물을 재평가하는 경우 토지는 재평가하고 건물은 재평가하지 않을 수가 있지만 토지를 재평가할 때 특정 지역에 소지하고 있는 토지는 재평가하고 다른 지역에 소지하고 있는 토지는 재평가 안 할 수는 없다는 뜻이다. 하려면 다 하고 토지는 안 하려면 다 같이 안 하는 거다. 뭐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런 거는 선택적으로 재평가하는 거를 막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거는 그냥 알고는 계셔라. 뭐 이런 얘기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단락. 또한 유형자산별로 선택적 재평가를 하거나 서로 다른 기준의 재평가 금액이 혼재된 재무보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자, 동일한 유형 내의 유형자산은 동시에 재평가한다. 뭔 소리인지 알겠어요, 여러분? 우리 토지를 재평가하기로 했어요. 그러면 다 같이 해야 되니까. 서울에 있는 토지는 올해 하고 부산에 있는 토지는 내년도 하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야. 이 동시라는 의미는 여러분 무조건 같은 날짜에 하라는 뜻은 아니에요. 순차적으로 해도 돼. 근데 어쨌든 회계 기간은 되도록 벗어나지 말고 하세요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러나 재평가가 단기간 내에 수용되고 계속적으로 갱신된다면 동일한 유형에 속한 데서는 순차적으로 재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전체 저 파란색 친 세 문장 있잖아요, 여러분. 그 정도만 기억하셔도 돼요. 자, 두 번째 재평가 손익. 최초 재평가. 최초 인식할 때. 자산의 장부금액이 재평가로 인해서 증가되는 경우 그 증가금액은 기타 포괄수로 인식하고 재평가 잉여금 과목으로 해서 자본에 가산합니다. 가산할 때는 그러한 자산의 장부금액이 재평가에서 감소된 경우 그 감소액은 당연히 뭐로 가야 되나 여러분? 당기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들 보시겠지만 올라갈 때는 재평가 잉여금, 떨어질 때는 재평가 손실. 이제는 당기손익 했을 때 계정 과목 이름이 재평가 손실. 그렇죠? 자, 됐습니다. 그 정도 보시면 되고 자, 넘기시고 표 6-7번 보시면 재평가 손익의 최초 인식 보세요, 여러분. 장부금액이 재평가로 증가됐어요. 그러면 처음에 인식할 때 기타 포괄 손익, 재평가 잉여금으로 인식하고 그 누조액을 어디다 놓으라, 여러분? 자본 인식하고 재평가금액이 감소하면은 당기 손익이고 계정 과목 이름 쓸 때는 재평가 손실. 그죠? 자, 반가로 2번 후속적인 재평가. 자, 요게 재평가 손익에서는 의미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자, 자산의 장부금액이 재평가로 인해서 증가된 경우 그 증가액은 기타 포괄수로 인식하고 재평가 잉여금 과목으로 자본에 가산합니다. 그러나 동일한 자산에 대해서 예전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재평가 감소액, 재평가 손실이 있다면 그 금액을 한도로 재평가 증가액만큼은 뭐로 간다, 여러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십시오. 그러니까 무조건 재평가 잉여금이 아니라 옛날에 재평가 손실로 잡아놓은 게 있으면 그 금액은 재평가 이익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이때 재평가 증가액으로 인식한 당기 손익은 우리가 뭐라고 부를 거라고요? 재평가 이익이라고 합니다. 얘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자, 결론은 그 소리예요. 후속적으로 재평가로 인해서 공정가치가 상승할 때 과거에 인식한 재평가 손실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당기 손익에 포함되는 재평가 이익으로 인식하고 추가로 상승하는 금액만큼 기타 포괄 손익에 포함하는 재평가 잉여금으로의 증가로 인식한다. 그렇죠? 자, 여러분 과거에 재평가 손실이 없으면 무조건 올라갈 때는 뭐가 되고? 재평가 잉여금이에요. 근데 과거에 재평가 손실이 있었으면 무조건 올라갈 때는 뭐부터 올리고? 재평가 이익을 먼저 올리고 더 올라가는 걸 재평가 잉여금으로 온다. 이 소리예요. 그렇죠? 자, 두 번째 단락. 자산의 장부금액이 재평가로 인해서 감소된 경우 그 감소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그죠? 재평가 손실이죠. 그러나 자, 거기 줄 쳐놓고 그 자산에 대해서 재평가 잉여금 잔액이 있었다면 여러분 감소하려고 하는데
재평가 잉여금이 남아있는 거예요. 잔액으로. 그 금액을 한도로 재평가 감소액은 뭐로 간다 여러분? 기타 포괄손익을 인식합니다. 그래서 이 자평가 감소액을 기타 포괄손익 인식하는 경우 재평가 잉여금의 과목으로 자본에 누적한 누계된 금액을 먼저 감소시킵니다. 자, 다시 즉 후속적으로 재평가로 해서 공정가치가 하락하는 경우 과거에 인식해놓은 재평가 잉여금 잔액이 있으면 그렇죠? 그 재평가 잉여금을 먼저 감소시키고 추가로 하락한 공정가치만큼은 단기손익이 뭐로 잡아야 된다 여러분? 재평가 손실로 잡는다는 얘기죠. 워낙 많이 해가지고 이제 요거는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자, 표 6-8번을 마지막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최초 상승한 후에 재평가 시 하락할 때. 여러분 머릿속에 사이클을 생각해봐요. 올렸다가 떨어뜨릴 때야. 그럼 최초에는 뭐를 인식해놨지? 올렸으니까. 재평가 잉여금이 있었겠지? 그럼 요번에 떨어질 때는 과거에 인식해놓은 재평가 잉여금부터 줄이고 더 떨어지면 재평가 손실. 그지? 그럼 밑에 그러면 이번엔 최초 하락 후 재평가 시 상승할 때. 처음에 떨어졌다가 이번에 올리는 거야. 그럼 옛날에 과거에 떨어진 걸 다시 이번에 올린다면 최초 인식할 때는 재평가 손실이 먼저 발생했겠죠. 근데 이번에 올릴 때는 재평가 이익으로 먼저 인식하고 그 다음에 더 올라가면 재평가 잉여금. 그죠? 이렇게 해서 구분하더라. 그리고 오른쪽은 그림 6-4번이니까 저거는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 저건 저 정도는 알고 계시기 꼭